유럽이 위기 해결의 중대 고비를 맞고 있는 10월 넷째 주. 시장 대응 전략이 궁금하시다고요? 마켓10 특집, 증권계 내로라는 전략가들이 그 명쾌한 해답을 제시합니다. 국내외 핫이슈에 대한 날카로운 분석과 4분기 증시 전망, 최고조에 달한 3분기 실적 시즌 필승 전략까지 마켓10에서 함께하세요. 예, 저희들 머니투데이 방송 3주년 개국 기념 기획 특집으로 마련한 시간입니다. 4분기 증시 전망 그리고 대응 전략 시간 마련하고 있는데요. 시장 내 최고의 투자 전략가에게 듣는다 시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KTB 투자증권 박석현 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그 연구위원 여담입니다만은 연구위원님도 좀 환절기 건강을 좀 유의하셨으면 하는. 방금 전에 그 이혜림 앵커 목소리를 들으면서 이게 다들 좀 건강 좀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 좀 가져봅니다. 예, 우리 위원님도 환절기 좀 건강 좀 유의하시고요. 예, 저희들 얘기 이제 좀 들어가 보죠. 지난밤에 있었던 이슈 크게 두 가지를 꼽으라면 유럽에 대한 그 재무장관 회담의 정격 취소, 그리고 미국에서 발표된 소비자 신뢰 지수를 비롯한 여타 어떤 그 주요 경제 지표들의 조금 좀 둔화감, 이런 부분이 결국 글로벌 증시를 좀 하락으로 이끌었던 그런 요인으로 좀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그 얘기들 좀 시작을 하죠. 유럽 먼저 얘기를 좀 해보죠. 일단 유럽 재무장관 회담이 이제 전격 취소가 됐고요. 일단 그 내일이죠. 내일 이제 EU 추가 정상회담이 지금 예정이 돼 있는 상태인데, 하루 전날 이게 곧바로 취소가 됐기 때문에 시장은 다소 좀 그 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고, 아무래도 이제 재무장관 회담 취소는 그만큼 좀 합의가 어렵다라는 부분을 좀 시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는 좀 경계 요인을 좀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용상 정확히 발표는 안 되고 있지만 그 유럽 재정안정기금이죠. EFSF 사용 문제 또는 그 헤어컷 비율, 그리스 국채에 대한 손실률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적용이 좀 만만치가 않은 분위기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이전에 이제 독일 메르켈 총리가 언급을 했듯이 최종적인 결론 도출은 높은 기대는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실질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이번 회담을 통해서 기대하고 있었던 부분의 어떤 합의 수준 정도는 나와줄 필요가 있겠는데, 일단 그 부분이 다소 좀 불투명해지고 있다라는 부분이 부담이 되고 있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 EFSF의 어떤 사용 문제, 그리고 실효적인 어떤 그 확대 방안, 그러니까 증대 방안을 어떤 식으로 가져갈 것인가라는 부분은 분명히 이번 회담 결과에서 확인이 될 필요성이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민간 부분하고의 합의를 통해서 헤어컷 비율을 적용하는 문제도 좀 숫자 자체가 좀 명확하게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일단 그 재원 측면에서 봤을 때 재원이 좀 충분하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실효적인 어떤 확대 그 방안을 직접적인 어떤 대출이 아닌 보증 차원에서 일단 하는 걸로 합의가 모아지고 있는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재원을 조금 더 활용할 수 있는 신흥시장국의 어떤 참여 부분, 이 부분도 좀 확인이 될 필요성이 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EU 정상회담 오늘 저녁에 이제 열리게 되고, 그 내일 우리 시장 내 영향을 크게 좀 미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문제는 그 결과 내지는 어떤 그 발표되는 부분에 따른 투자 심리의 변동 부분이 가장 중요한 우리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좀 들어요. 지금 제가 좀 구체적으로 좀 질문을 좀 드려보면, 결국 어떤 범위 내지는 어떤 수준의 그 헤어컷 비율이라든지 EFSF 증액 금액이 나오게 된다면 시장 내 실망감 내지 기대감이 더 커질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좀 이연이 된다거나 아무런 결과물의 발표, 숫자의 발표가 없다면 오히려 그 실망감이 굉장히 커질 가능성도 좀 높아 보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 투자 심리의 변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한 그 서너 가지 정도, 이 부분들은 구체적인 어떤 숫자가 그리고 결론이 나와줘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이 어떤 구체적인 숫자나 결론이 안 나오고 어떤 선언적 의미에 그친다든가, 아니면 11월 3, 4일로 예정된 G20 정상회담까지 결정을 미루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 실망감이 좀 높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요번 정상회담, 추가 정상회담을 통해서 구체적인 어떤 방법, 실행 방법이나 아니면 어떤 합의사항,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나올 수 있을 것으로, 그리고 EU 정상들이 여러 번 강조를 했었기 때문에 결론이 도출이 되지 못한다면
시장 실망감이 좀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다만 그 재무장관 회담이 전격적으로 취소가 되긴 했지만 네. 모든 문제에 대해서 지금 그 합의가 안 되고 있는 사항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부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일부 문제의 세부적인 조건에 대해서 네. 합의가 좀 어려운 수준이 아닌가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크게 어떤 실망적인 결과는 내놓지는 않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 네네. 시장이 예상하고 있는 어떤 그 결론들에 대해서 대부분은 결론이 도출될 수 있을 거로 예상이 되고요. 다만 이제 일부 세부적인 부분들, 기술적인 네네. 부분들이 다소 좀 합의 사항은 좀 미뤄질 가능성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그 투자 심리의 변화 부분, 변화 가능성 여부에 대한 판단이 지금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기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드는 국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제 이런 경제 방송들, 저희 머니투데이 방송 항상 예의주시하시면서 어떤 결과물이 도출될 수 있을까? 과연 결과물이 안 나타난다면 시장 내에는 어떤 영향이 미칠까? 이런 부분에 대한 판단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부분 다시 한번 강조드리니까요. 꼭 그 부분 되새기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미국 얘기를 좀 해볼까요? 미국 내일 저녁에 이제 GDP 속보치가 발표가 되고, 하지만 이제 지난 밤에는 소비자 신뢰지수가 시장 전망치 내지 기대치에 상당 부분 못 미치게 이제 발표되면서 어떤 지금 엇갈리는 반응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읽어야 되겠습니까? 일단 이번 주에 발표될 미국 3, 4분기 GDP 속보치는 연율 기준으로 한 2.5% 정도 네. 증가했을 것으로 상승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2, 4분기에 지금 1.3% 연율 기준으로 이제 전분기 대비 연율 기준으로 성장을 했기 때문에 2분기에 비해서는 3분기가 상대적으로 성장이 좀 개선되는 네.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예상대로 나왔을 경우에는 미국 경제에 대한 우려감은 좀 진정이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연율 기준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지금 많이 좀 사용하고 있는 전년동을 대비 기준으로 환산해서 보게 되면 네. 2분기에 한 1.6% 정도 상승을 했었는데 3분기 전분기 대비 연율 기준으로 2.5% 정도 상승을 하게 되면 전년 동기 대비 기준으로는 플러스 1.6%가 됩니다. 그래서 네. 2분기하고 동일한 수준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게 되면 예상치와 부합을 할 수 있다면 순환적인 미국 경기는 급격히 이제 둔화되는 것이 아니라 횡보 흐름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긍정적인 결과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지금 우리가 확인하고 있는 지표는 3분기 지표고요. 네. 지금 실제로 그러니까 과거치라는 말씀이시죠? 이미 이제 10월달, 11월달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네. 4분기 그리고 주가는 또 이제 내년 1분기에 대한 반영 과정을 좀 시작하고 있는 건데 네. 4분기 어떤 속보치 자체가 3분기 속보치 자체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좀 제한적이다 볼 수 있을 것 같고, 중요한 거는 이제 향후 전망인데 향후 경기 동향에 대한 어떤 전망 자체는 여전히 불확실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제 이제 발표됐던 미국 소비자 신뢰지수가 상당히 많이 떨어진 부분, 이 네. 부분도 지금 현재 미국 경기에 대한 전망이 좀 불투명하다라는 부분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소비자 기대 지수가 좀 급락을 했는데요. 소비자 기대 지수라는 거는 일종의 이제 심리 지표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심리 지표가 실제 소비 동향에 곧바로 전부 다 반영이 되는 건 아닙니다. 네네. 따라서 일단 소비가 급격히 위축된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문제고요. 하지만 일단 둔화가 됐다는 얘기는 네. 향후에 소비 활동이 다소 좀 둔화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시사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은 지금 유럽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어떤 유럽 금융시장의 불안정성, 네. 이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향후 전망에 있어서만큼은 다소는 경계감을 가질 필요성이 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한편에서는 지금 지난 밤에 나왔던 소비자 신뢰지수, 소비자 기대지수가 결국은 앞으로의 전망 부분, 앞으로의 이제 기대치를 반영을 하는 것인데, 사실 연말로 다가갈수록 미국 내에서는 사실은 소비에 대한 소비 시즌이라고도 이제 하 시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맞습니다. 그렇다면 소비에 대한 기대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주변 어떤 여건들이 마련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대치가 많이 낮아졌다는 얘기죠. 이 부분에 대한 판단 굉장히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일단 전통적으로 일단 3분기, 4분기를 지나가면서 네. 수요 지표로 많이 이제 추정이 되고, 그러니까 관심이 가져지는 지표들은 10월달 이제 중국 국경절 연휴 신호하고 연말 미국 이제 소비 시즌입니다. 네네. 특히 연말 미국 소비 시즌은 이제 추수감사절 시즌부터 시작을 그렇죠. 해서 연말까지 쭉 이어지는 시즌인데, 상당히 소비 측에서는 중요한 이제 글로벌 지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네. 일단 중국 국경절 수요는 이제 끝났는데 다소 좀 부진했습니다. 일단
예상보다는 부진한 결과를 좀 나왔고요. 그리고 연말 미국 소비 시즌에 대한 전망 역시 네. 크게 좋아지기는 좀 어렵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네. 글로벌 소비 경기에 대한 전망 자체는 다소 좀 네. 보수적인 어떤 시각이 형성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아직까지는 개선 시그널이 안 나오고 있고요. 네. 오히려 조금씩 위축되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네. 같고 다만 이제 그 수요 측면도 중요하긴 하지만 네네. 재고 측면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제까지 재고 측면은 좀 재고가 늘어나는 국면을 보였기 때문에 다소 네. 긍정적인 시각이 좀 높았긴 하지만 연말에 재고가 좀 줄어드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다면 네네. 수요가 다소 부진하더라도 주가 측면에서는 좀 긍정적인 흐름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수요하고 일단 재고 측면을 동시에 이제 살펴볼 네. 필요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시청자 여러분, 저 재고 측면도 한번 감안을 해보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고요. 이제 우리 증시, 이런 주변 여건들을 좀 고려를 하면서 우리 증시의 4분기 전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4분기 증시 전망, 큰 그림 먼저 좀 그려주시죠. 일단 유럽 쪽에 대한 어떤 결론이 안 나왔기 때문에 네. 4분기 전망 자체는 상당히 좀 방향성이 좀 분명치 않은 시점이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EU 정상회담 결과가 네. 시장에서 기대치를 일정 부분, 상당 부분은 충족시켜 주어야 4분기에 대한 어떤 기대치를 좀 높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어느 정도만 충족시켜 준다면 네. 4분기 주식시장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달에 일단 정책 변수들이 계속 이제 이어지죠. 그렇죠. 11월 1, 2일 날 FOMC 회의가 있고요. 3, 4일 날은 G20 정상회담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네. 11월 10일 날은 ECB 유럽 중앙은행의 정책 이사회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금리 인하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네. 기대감도 좀 작용을 하고 있고요. 따라서 일단 11월 초순까지 지속적으로 일단 정책적 요인이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EU 정상회담 결과만 긍정적으로 제시가 될 수 있다면 전반적으로는 상승기 시도는 이어질 가능성은 있다라고 볼 수 네네.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주의해야 될 부분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EU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서 다소 불투명성이 좀 조금씩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우선적으로 좀 경계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수요 자체는 그렇게 좋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경기는 4분기 그리고 내년 한 1분기 정도까지 둔화 사이클, 순환적인 둔화 사이클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주식 시장에 대한 기대치를 좀 지나치게 높이기는 좀 쉽지는 않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4분기, 불확실성이 너무나도 많다. 일단 오늘 저녁에 개최되는 EU 정상회담이 관건이다. 다만 이제 이벤트들이 계속해서 다음 달 11월 중순까지는 이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아직 상승에 대한 분위기가 확실하게 꺼진 것은 아니다. 상승 기조는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간단히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좀 내용들을 좀 살펴보죠. 일단 우선적으로 좀 여쭙고 싶은 게 그렇다면 이제 중소형주냐 대형주냐 이 두 가지를 먼저 놓고 좀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일단 중소형주 어떤 흐름이 강세 흐름이 상대적 강세 흐름이 확보되기 위해서는 네. 바닥권에 대한 어떤 확신이 생기고 최소한 시장 흐름이 박스권에 일단 유지될 수 있다라는 네네. 어떤 신뢰가 높아질 수 있어야 중소형주 강세가 좀 진행이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네. 이 부분은 아무래도 방향성의 어떤 키를 쥐고 있는 유럽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한 확인 과정 이런 부분들이 먼저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상대적으로는 안정성 측면에서는 대형주가 아무래도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최근 이제 업종 얘기를 좀 들어가 볼까요? 업종 역시 시장 내 화두는 뭐니 해도 IT가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IT 오늘도 일단은 강보합세를 다소간 좀 진행을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분위기 일단은 좀 주춤은 하고 있지만 이 분위기는 계속 이어질 걸로 보십니까? 일단 IT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주가가 가장 일단 네. 돋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90만 원을 일단 네. 회복을 했기 때문에 대형주 그리고 우리나라 일단 대표 종목 중에서 8월 급락 이전 수준까지 주가가 회복된 주가는 별로 없습니다. 삼성전자가 거의 유일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삼성전자에 대한 관심이 좀 높아지고 있는 두 가지라고 보여지는데 첫 번째는 이익 안정성이 확인이 됐다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3분기 실적이 예상을 훨씬 상회를 하면서 물론 네. 세부적인 부분이 있긴 하지만
결론적으로 일단 실적 자체가 상당히 긍정적이다. 그리고 실적 부분이 변동성이 높은 반도체 부분보다는 네. 조금 더 안정적일 수 있는 휴대폰 부분에서 일단 발생을 하고 있다라는 점이 초점에 맞춰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일단 그 전반적인 어떤 금융시장이나 경제 동향 전망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이 높아질 때는 네. 이익 안정성이 높은 종목에 대한 어떤 관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 삼성전자가 대표적인 어떤 측면에서 일단 작용을 하고 있고 네네. 이런 측면에서 삼성전자가 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일단 시장 흐름 자체가 불안정한 그 흐름에서는 삼성전자와 같은 시가총액 비중이 상당히 높은 그리고 네. 이익 안정성이 확보가 되고 있는 종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기관 어떤 투자 측면에서도 삼성전자의 편입을 좀 늘리는 움직임을 보여왔고요. 네. 이런 부분 일단 삼성전자 흐름에 일단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향후 어떤 IT 전반적인 흐름에 대한 전망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글로벌 IT 수요는 여전히 회복 기미는 아직 나타나고 있지는 않고요. 네. 다만 이제 IT 주가가 상당 부분 경기 선행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수요 측면만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중요한 점은 IT 같은 경우는 이제 재고일 것 같습니다. 네네. 3분기까지는 재고가 조금 늘어나는 모습을 계속 보였기 때문에 출하 어떤 둔화 속에서도 재고 부담이 높아지는 모습은 주가에 좀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네네. 4분기에 기대되고 있는 부분은 생산을 좀 빠르게 줄이면서 그리고 출하 부분이 예상보다는 크게 이제 안 좋아지는 쪽으로 가지는 않으면서 재고가 좀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재고가 줄어드는 모습이 확인이 될 수가 있다면 네. IT 주가에는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확인이 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선제적인 대응보다는 확인 이후에 대응하는 게 좀 낫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박석현 연구위원께서 4분기에 관심 내지는 기대를 가질 만한 업종, 지금 본로라면 어떤 업종들이 있을까요? 일단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일단 IT 같은 경우는 경기 민감주 내에서 보자면 네. 상대적으로는 매력적인 업종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상대적인 관점에서요. 자동차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일단 경기 민감 업종들이 실적이 안 좋습니다. 네네. 그리고 향후 실적에 대한 불안정성이 상당히 높아지는 시기인데 자동차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에서 좀 비껴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물론 향후에 대한 그리고 내년도에 대한 자동차 수요가 이제 어떻게 계속 늘어날 수 있을지 이 부분이 조금 경계 요인으로 자리 잡고 있긴 하지만 이익 모멘텀 측면에서는 분명히 상대적인 비교 요인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경기 민감주 업종 내에서는 자동차에 좀 관심이 좀 필요할 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그 향후 경기 전망과 관련해서 원자재 가격에 대한 어떤 그 좀 불안 심리 그리고 수주가 좀 둔화될 수 있다라는 불안 심리가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소재나 산업재 같은 경우는 변동성 리스크가 좀 있다라는 점을 네. 감안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전반적인 흐름 측면에서는 방어주 쪽의 관심은 계속 유지를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전력가스 업종 같은 경우는 정부의 어떤 그 에너지 가격 정책 변화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기대심을 작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통신 서비스 같은 경우는 그 이익 안정성 측면 그리고 4분기 배당 매력이 좀 부각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네. 음식료 업종 역시 하반기에도 이익 모멘텀이 좀 이어진다라는 측면이 네.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유틸리티나 아니면은 통신 서비스 그리고 음식료 업종과 같은 방어주 업종에 대해서도 같이 관심을 가질 게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우리 박석현 연구원 4분기 대응 전략을 말씀을 해주신 과정 중에서 일단 그 경기 민감주 그리고 경기 방어주에 대한 어떤 그 포트폴리오 내에서의 비중을 일정 부분 좀 비슷한 수준으로 좀 유지를 해가라는 그런 전략이 바람직해 보인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 오늘 저희 머니투데이 방송 개국 3주년 기획 특집 시장 내 최고의 투자 전략가에게 듣는다 시간이었고요. 오늘은 KTB 투자증권 박석현 연구위원 모셔서 말씀 들어봤습니다. 예,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